자, 오늘 할 게임 집착의 왕자 집으로부터의 탈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소리가 들어가나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소리가 다시 보기 소리가 들어가기로 지금 설정해놨는데 그래도 지금 소리가 안 들리거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작품은 픽션입니다. 안 읽었어요. 집착은 사랑이 아니라 이기적인 욕구다. 법정. 아, 그래요? 그날은 주말이었다. 소리가 안 들리네? 배경음악이 없네요? 잠깐만. 너무 심심한데? 나 무료 배경음악 좀 틀게. 이거 엄청 무섭다고 했거든? 어, 무료가 아니었다. 뚜뚜뚜, 뚜뚜뚜. 야. 노래가 이게 아닌데? 됐다. 이걸로 해야겠다. 그날은 주말이었다. 집에서 자고 있던 나는 한밤중에 눈을 떴다. 시계를 보기 전부터 한밤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은 만보가 조용히 좀 해줄래? 누나 공포 게임하고 있단다. 던 것은 방안이 깜깜기 때문이었다. 지금이 몇 시지? 그렇게 생각한 나는 핸드폰의 시계를 확인하였다. 하지만 시계보다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문자 한 통이었다. 어쩌면 이 문자가 도착한 소리에 깨어났을지도 모르겠다. 그 문자는 간단하게 세 글자만 적혀 있었다. 그 순간 잠이 완전히 달아나는 것을 느꼈다. 뭔데? 깜짝. 노래가 나오네요? 소리. 문자를 보낸 것은 남자친구였다. 아, 나 여자였어? 그를 만나기 전에는 다른 남자와 사귀었었다. 그게 첫 번째 남자친구였다. 그와는 대학에서 처음 만났다. 나도 어느 정도 호감이 있었고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접근을 해와 사귀게 되었다. 처음엔 즐거웠다. 소리 왜 이람? 사운드! 잠깐만, 세이브 좀 할게요. 잠깐만요. 소리가 너무 커요. 소리가 영어라서 못 읽겠어. 쉣. 잠깐만, 너무 커졌는데? 쉣. 잠깐만요. 소리를 내가 강제적으로 줄일게. 쉣. 소리. 으악! 여기 있다. 편안. 민 인기 많어? 인기 많나봐. 이 세계에서는 나도 남자친구가 2명?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접근을 해와 사귀게 되었다. 처음엔 즐거웠었다. 문디. 함께 놀러다니고 공부도 하면서 대학생활이 정말 즐거웠다. 그것도 잠시였다. 헤어지게 된 원인은 그의 집착이었다. 언젠가부터 그는 내게 전화가 오거나 문자가 올 때 혹시 나 몰래 다른 남자 만나는 건 아닌가? 라고 의심을 하기 시작했고, 함께 있지 않을 땐 집요하게 문자를 보내고 대답이 없으면 불같이 화를 냈다. 나중에는 집 근처까지 와서 감시하는 수준에 이르렀고, 싫어! 결국 견디다 못한 내가 헤어지자고 말한 것이다. 하지만 그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았다. 전화번호도 바꾸고 통화로까지 바꾸었지만 그는 어떻게 알아내서 나를 몰아세웠다. 결국 SNS도 그만두고 외출도 삼갈 지경이 되었다. 지금의 남자친구는 그런 상황에서 힘들어할 때가 다가왔다.
겉으로만 불쌍하게 여겼던 사람들, 랄랄랄랄. 아우, 발음이, 랄랄랄랄랄랄. 아, 발음 제대로 할게요. 됐어. 겉으로만 불쌍하게 여겼던 다른 사람들과 달리 나를 진심으로 걱정해 주었고, 그래도 혀꼬이네. 그런 그가 나는 너무나도 고마웠다. 사귀자는 제안을 받았을 때 나도 마음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쫓아다니던 전 남자친구가 마음에 걸렸었는데, 다른 남자친구가 생긴 줄 알면 포기할 것이야. 나는 그의 말에 받아들이고 말았다. 그러나 그건 잘못된 생각인 것이었다. 오히려 그의 압박은 더 심해졌고, 이윽고 나와 만나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협박까지 해왔다. 이 세상에서 안 된다면 저 세상에서 사랑하자. 이런 내용의 문자, 전화, 메일 등을 계속해서 보내왔다. 어떻게 하는 건데? 처음에는 어떻게든 무시하려 했으나 계속 반복되자 무섭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결국 어제 남자친구가 각오를 한 것 같았다. 내가 만나서 단판 짓고 올게. 걱정하지 마. 밥이라도 같이 먹으면서 차분하게 설득하면 그 친구도 알아줄 거야. 아니랬다. 나는 불안하면서도 기대가 되는 것도 사실이었다. 그리고 지금 이 문자가 도착한 것이다. 나는 다급하게 그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해봤으나 아무리 기다려도 받지 않았다. 그는 원룸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고 대부분 집 전화는 따로 두지 않고 있었다. 휴대폰을 받지 않으면 지금 당장 연락할 방법은 없었다. 불길한 느낌이 들었다. 부재중 수신 기록을 보니 뭐야? 김작권! 보내기 전에 전화를 했던 것 같았다. 그리고 받지 않자 이렇게 문자를 보낸 것 같아. 허나 더 이상의 기록은 연락은 없었고 지금 내가 연락해도 받지 않는다. 그건 지금 연락하거나 받을 수 없는 상황이란 것이 아닐까. 전화와 문자가 왔었던 것은 약 30분 전. 그의 집에서 우리 집까지 오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슷하다. 즉 만약에 전 남자친구가 그의 집에 있던 도중 그를 전화받을 수 없는 상태로 만들고 여기 오고 있는 중이라면 지금쯤 집 근처까지 와 있을 거란 말이다. 쉣! 아니 어쩌면 내가 깨어난 이유가 집안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와서일지도 모른다. 쉣! 애초에 문자나 전화 소리에 깨어난 것이라면 진작에 일어났어야 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일도 없는데 새벽에 눈 뜨는 일은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다. 즉 이미 전 남자친구, 그 남자가 이 집안에 들어와 있고 나는 그가 돌아다니는 소리를 듣고 깨어난 것일지도 모르는 것이다. 싫어요. 물론 집문에는 잠근 장치가 있다. 하지만 평상시에 비밀번호 도어록으로만 잠가놓을 뿐이다. 안에서 레바를 돌려놓으면 밖에서는 절대로 열 수 없는 장치도 되어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번거로워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는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 무서워. 뭐임?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은 뭐야? 이렇게 누르는 거구나. 선택지가 하나네요. 아파트다. 부모님과 동거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 비밀번호를 함부로 바꿀 수도 없었다. 바꿔. 엄마 아빠한테 메일로 보내요. 엄마 아빠한테 카톡으로 엄마 나 비밀번호 바꿨어 이래. 아니면은 이 집 명의 나로 바꿔줄 때까지 집 번호 안 알려주겠다고 해. 부모님께 사정을 말씀드리면 굉장히 걱정하실 것 같아 말하지 않은 상태다. 아니 이거 지금 어이가 없는 건데 걱정하실 것 같아서 말하지 않은 상태다라고 하시는데요. 솔직히 난 이거에 대해서 살짝 그런 게 걱정하시더라도 말을 해. 내 목숨이 중요하지. 엄마 아빠 걱정이 왜지? 엄마 아빠 걱정도 중요한데 내 목숨도 중요해요. 오늘 부모님은 1박 2일 일정으로 여행을 떠난 상태고 집안 나 하나뿐이다.
안 돼, 하필이 밀릴 때.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서 어떻게든 해야만 한다. 마음 같아선 문을 굳게 잠궈버리고 경찰에 신고라도 하고 싶지만 무섭다. 만약에 이 집안에 그가 들어와 있는 상황이라면 절대로 그런 짓을 해선 안 된다. 그렇다면 역시 숨는 게 좋을까? 하지만 이 방 안에 몸을 숨길 만한 공간은 기껏해야 옷장뿐이다. 너무 좁아. 거기는 너무 뻔해서 숨어봤자 곧바로 발견되기 불명하다. 치칼을 들자. 그렇다면 과감하게 역시 거실로 나가서 문을 잠그던 몸을 숨기던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만약 방이 아닌 다른 장소에 숨는다면 쉽게 들키진 않을 것이다. 마침 부모님도 안 계시고 하니 방을 뒤진 후에 내가 없으면 나갔다고 생각하고 돌아가 버릴지도 모른다. 아니면 더 좋은 방법도 있다. 집안에 숨어있지 말고 재빨리 밖으로 나가 도망치면 된다. 근데 솔직히 이제 다른 방에 숨는다 한들 나 여기 방에 숨어야지 하면서 옷장 문을 열었는데 그 안에 있으면 진짜 개무섭겠다. 어떻게든 내일 아침까지 시간을 번 다음 경찰의 보호를 받거나 부모님이 오시길 기다리는 것이다. 단 한밤중에 집을 나간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무척이나 무서운 일이고 나가는 도중에 그 남자에게 목격된다면 그것만큼 최악의 상황도 없었다. 한번 나가면 들어오는 것도 무서울 수밖에 없다. 그가 집 안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얘 좀 이상한 것 같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 싸우는 방법도 있다. 내 몸은 내가 스스로 지킨다. 어떻게 보면 제일 위험하지만 성공한다면 더 이상 두려움에 벌벌 떨지 않아도 된다. 칼 드는 거야? 아, 그러나 상대가 어떤 도구를 가지고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라 걱정된다. 얘 인프피래요. 얘 인프피다. 얘 인프피야. 얘 인프피. 인프피트 엄청난 최악의 상황을 계속 걱정해. 막 최악의 한수에 최악의 한수에 최악의 한수에 최악의 한수까지 다 더해갖고 막 지금 엄청난 망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실제로 이런 일이 지금 있을지 그냥 눈 떴더니 새벽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러면 그 한 번이 지금일 수도 있지. 아무 일도 없고 남자친구가 잘못 뭐 장난을 했을 수도 있고 새벽이라며 남자친구 잘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도망쳐라고 했는데 장난쳤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얘는 지금 그 문자와 지금 상황과 나는 새벽에 깨지 않는데 새벽에 깼어. 어떡하지? 분명히 이 집안에 누군가가 들어와 있는 거야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야? 그 집안에 있는 움직이는 소리를 들었으면은 문 따고 들어오는 소리도 들었겠지요? 삐삐삐 소리 안 나? 지금 방 안에는 몸을 지킬 만한 도구가 전혀 없다. 그러니 싸울 도구를 찾기 위해선 이 방 문을 열고 나가야 되는데 역시나 무섭다. 어쩌면 그 남자가 이미 안에 들어와 있고 내가 깨어났다는 사실을 알고서 숨을 죽인 채 내가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 경찰 불러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지 거실에서 끼익끼익 하는 걸을 때마다 발송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다. 어떻게 해야 되지? 시간이 없으니 빨리 결정해야 될 텐데. 아니 경찰한테 신고한 타는 없어요? 아니 솔직히 지금 그 상황에 남자친구가 이런 문자를 보냈고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고 밖에 인기척이 느껴진 것 같다 하면서 그냥 방문 잠그고 전화를 해. 핸드폰이 있잖아. 왜 그러면 될 것을 왜 집에서 도망친다, 빨리 문을 잠근다, 몸을 숨긴다, 맞서 싸우자 이러고 있네. 아우 쉣. 맞서 싸울까? 문 잠그자. 역시 확실하게 걸어 잠궈야 된다. 문만 확실하게 잠그면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안으로 들어올 순 없다. 여기는 10층이다. 일반인이 벽을 타고 침입하는 건 불가능한 높이다. 10층이라며. 소리가 들리는 건 불안한 마음에 느껴진 착각일 것이다. 지금 걱정만 하고 있다가 시간이 다 지나버리면 그때야말로 돌이킬 수가 없다. 방문을 닫아 제발. 방문을 잠그도록 해. 방문 열쇠까지 있니 너? 아파트에 방문 열쇠가 있다는 것도 난 처음 들어봤어. 빨리 결정했으면 움직여야지. 나도 핸드폰만 집어든 채 살그머니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어둡긴 했지만 적응이 된 터라 희미하게나 주변이 보였다. 적어도 사람이 있진 않은 것 같았다. 망상이 아닐까? 만약 그가 들어왔다면 내 방을 알고 있는 그는 내 방을 향해 일직선으로 돌아올 것이니 다른 방 안에 있을 리가 없다. DPS는 좀 이러네.
그러니 이 집에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도 된다. 하지만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 나는 곧바로 현관으로 향했다. 그리고 문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잠금 장치를 덜어두었다. 이제 맞는 열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집에는 들어올 수가 없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집안에 돌아보며 창문 잠근 상태를 확인한다. 이제 만약 벽을 타고 침입한다 하더라도 왜 벽을 타냐고. 이제 그 사람의 정상은 아니긴 한데 10층까지 벽을 타고 올라올 정도로 집착을 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거는 솔직히 실패해도 죽고 성공해도 죽는 거잖아. 사회적으로 죽느냐 현실적으로 죽느냐. 아니 둘 다 살아도 현실적으로 사회적으로 죽어버려. 창문을 깨지 않으면 들어올 수가 없다. 여기까지 했으니 한시를 놓아도 되겠지. 이러는데 집 안에 숨어있음. 이젠 어떻게 할까? 경찰 신고해야지. 그래, 경찰에 신고하자. 나는 재빨리 핸드폰에 경찰 신고했다. 넬리님이랑 저기요, 지금 집에. 나는 말을 하려다 멈칫했다. 생각해보니 아직 아니 그냥 걱정된다고 해. 네 남자친구가 도망쳐라고 했잖아. 네 남자친구가 도망쳐라고 했잖아. 이 바보 멍청이 똥개야. 강도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바보 멍청이 똥개야. 네? 할 수 없이 난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아까 남자친구한테 맞아. 시원. 맞지 않는다. 나에게 따라다니는 전 남자친구가 있었고 오늘 남자친구가 그의 단판을 지낸다고 했다. 그래서 그 남자가 무슨 일인가 저지른 것 같다. 이렇게 설명하고 보니 내가 너무 과잉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이 여겨졌다. 모든 건 나의 추측일 뿐 아닌가. 네 알겠습니다. 아니 아무 일도 없는 거죠? 네. 근데 저거 주차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혹시 무슨 일 생기시면 다시 연락 주시고 아니면 아무 일 없이 넘어갔으면 좋겠군요. 야, 지금 집에 나 혼자밖에 없고 얘기를 했잖아요. 저 남자친구가 그런 일이 있었고 전 남자친구가 지금 스토킹을 하고 있어요. 근데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다시 연락 주시고 가. 그 무슨 일이 생기면 저는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이 개소리야 씨. 무슨 일 생기면 다시 연락 주시고 죽어서 연락하리? 무당이라도 연결해줘? 그 말이 나에겐 아무 일도 없는데 왜 전화를 한 거냐라는 말처럼 들려 뜨끔했다. 뜨끔한 게 아니지 분노해야지. 경찰이 전화를 했으면은 한번 와봐야 될 거 아니야. 확 그냥.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난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잘한 짓이지. 그래도 불안해. 혹시 모르니까 깨어있는 게 좋을 것 같다. 방송이나 하자. 방송이나 하자 우리. 이거 전 남자친구가 쫓아오는 것 같아요 하면서 하면은 만약에 안 오면은 이제 주작 유튜버 되는 거임. 나는 만약에 상황이 생겼을 때 긴급하게 숨을 만한 공간을 확인하며 집안에 돌아다녔다. 방송각. 약간의 시간이 흐른 뒤 아우 쉣 무슨 소리가 들렸다. 왜? 무슨 우리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도어락은 디지털 도어락이라 버튼을 누를 때마다 삐삐 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그러니 누가 현관을 열려고 하는 것이다. 분명 문을 잠궈두긴 했지만 소름이 끼쳤다. 그 남자인지 아닌지는 아직 모르지만 엄마 아빠는 아닐 거 아니야. 그 전 남자친구도 연락을 안 받았어. 얘 핸드폰을 안 봤어. 얘 지금 핸드폰으로 지금 미안 나 잠들었어. 무슨 일이 있어? 헉, 야 괜찮아? 내가 지금 갈게 기다려 하면서 지금 오고 있고 그 남자친구가 지금 번호를 누르고 있는 게 아닐까? 얘 10층이라서 이렇게 무서워하면 나는 지금 3층밖에 안 되는데. 난 지금 3층 4층인데 얘는 10층이라고 무서워하네. 하긴 나는 힘이 있고 얘는 힘이 없나? 이런 한밤중에 가족들은 분명 여기 없는데 누군가가 문을 열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굉장히 무서웠다. 비밀번호가 맞았는지 도어랑 열리는 소리가 들린다. 이어서 레버가 돌아가는 소리.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는다. 당연한 일이다. 도어랑 예외에 다른 잠금 장치들을 모두 사용했으니까 다행이다. 이거 올바른 선택이었나봐. 몇 번 달칵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윽고 소리도 멈췄다. 그냥 가는 걸까? 제발 이대로 가주기를.
나는 안에서 꼼짝도 하지 않은 채로 숨죽여 기도했다. 하지만 내가 너무 아니라는 생각을 했었나 보다. 싫어. 깜짝 놀란 내가 인터폰 화면을 바라보니 깜깜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현관 앞에 사람이 움직이면 불이 들어오는 센서 장치가 달려있지만 지금은 꺼진 것 같았다. 아니야. 이거는 인터폰 카메라를 다 가리고 있는 거야. 깜깜할 리가 없어요. 요즘 이제 인터폰들은 적외선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 밖에 어두워 다 보이거든요. 손으로 가리지 않는 이상 다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거짓말이야. 손을 가리고 있어. 이 시간에 사람이 왔다는 것은 그 남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반가운 손님이라고 생각하기 힘들다. 그렇지만 어쩌면 남자친구일지도 몰라. 그 남자친구였으면 너한테 연락을 했겠지. 이 바보 멍충똥개야. 전화를 안 받은 내가 걱정이 되어 직접 달려와 준 건지도 모른다. 네 핸드폰 확인해 빨리. 상대방이 먼저 반응하기 기다려. 안 좋은 예감이 든다. 남자친구라면 문이 열려고 시도하기 전에 벨을 먼저 눌렀겠지. 또한 불이 꺼졌다 하더라도 센서 앞에서 몸을 움직여 불을 켜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다. 만약 남자친구라면 여기에서 안 보인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있었다. 쉣! 그러다 전화가 울렸다. 핸드폰이 아닌 집 전화가. 이런 시간에 전화가 걸려온다는 것은 밖에 서 있는 남자가 걸었을 게 분명하다. 전화를 받지 않고 있으니 자동 응답기로 넘어갔다. 나 남자친구 이제 안 사귀려고요. 아, 반가현 남자친구. 날 지키기 위해서 정말 고마웠어. 있는 거 아니까 나와라. 3분 기다릴 테니까. 그동안 안 나오면 네 남자친구 저기로 간다. 그 남자의 목소리였다. 딱 그 말만 남기고 끊어버린다. 야, 증거로 제출해. 빨리 경찰에 신고해. 야, 경찰에 신고하라고. 뭐니? 좋게 끝날 것 같진 않은데 한때도 사귀었던 사귀고 매달렸던 걸 생각해보면 해를 입히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일단 남자친구 헤어지겠다고 말하고 글을 달려볼까? 중요한 건 남자친구의 안전이니까. 경찰 신고해야지 임마. 뭔? 너 네 남자친구 죽이러 간다. 3분 안에 나와라. 이래갖고 미안해. 내 남자친구 죽이지 마 하면서 나가면은 퍽이나 그걸 잘해주겠다. 이씨. 안 죽일게. 너는 나밖에 없지? 응, 너밖에 없어. 이러겠냐고? 경찰 신고해야지. 자동 응답기에 남아있는 거면은 이게 증거가 되거든요. 이건 명백한 협박에다가 무단주거 침입 시도까지 했으니까 충분한 신고 사유가 된다. 난 내 방으로 들어와서 문을 닫는다. 혹시라도 신고 전화라는 내 목소리가 밖에 들릴까 해서다. 그래, 신고했어. 나이스. 다급하게 경찰 신고를 하니 지금 바로 출발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파출소에서 우리 집까지 아무리 빨리 와도 3, 5분은 걸리겠지. 그동안 그가 남자친구 집으로 가버릴지도 모른다. 그래서 나는 그 시간 동안 그를 붙잡아 놓을 생각으로 현관 앞으로 가서 말을 걸었다. 하지만 그에게선 아무런 대답이 돌아오지 않았다. 일부러 대답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이미 그의 집으로 가버린 것이나 알 수가 없었다. 문을 열어 확인을 해보고 싶었지만 무서워서 그럴 수가 없었다. 잠시 후 경찰이 도착하고 나서야 문을 열 수 있었다. 그는 이미 사라진 상태였다. 처음부터 오지도 않은 것처럼. 나는 그가 남자친구 집으로 갔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허위 신고인 것으로 생각하고 내켜하지 않은 경찰들을 선택하여 경찰차를 타고 남자친구의 자취방으로 갔다. 문은 열려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안 좋은 예감이 들었다. 안으로 잠깐만. 그 남자가 남자친구의 몸 위에서 올라타 칼을 내려치고 있었다. 몇 번이고. 이미 방 안은 피투성이었고 남자친구는 죽은 것이 확실해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광기 어린 표정으로 계속해서 칼을 내려치고 있는 그의 모습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았다. 게임 오버. 참살의 현장. 야, 이씨 개무서운데? 오임. 너무 무서운데요? 아이,
어이, 아니, 아니, 남자친구 죽었어. 잠깐만. 아니, 이거 해피엔딩이 없는데요? 내가 살았으면 됐음? 아, 이게 엔딩이 여러 개가 있대. 그래서 엔딩이 지금, 엔딩 여러 개가 있어갖고, 아, 다음에 또 다른 엔딩을 한번 찾아볼게요. 다른 엔딩을 한번 해보자, 이거를. 엔딩 하나하나 찾는 것도 재밌겠다. 오늘은 여기까지.